자, 그럼 이제 우리가 IP 어드레스하고 그 IP 어드레스 관련된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그 서브넷 마스크를 활용한 서브넷, 슈퍼넷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 이제 랩을 할 텐데, 자, 먼저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이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필드에, 여기 나와 있는 A 전자, B 물류회사, C 항공회사, 뭐 제약회사 해서, A부터 F까지 한 6개 회사가 이제 있다고 하고, 각각의 회사별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A전자라는 이 회사에는 일반 호스트가 몇 대냐면 1000만 대 정도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죠. 1000만 대 있어요. 그리고 B물류라는 이 회사는 6만 5천 대. 6만 5천 대면은 여기에 코마가 있어야겠네. 그죠? 6만 5천 대의 이런 호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C항공부터 뭐 F건설회사까지는 전부 다 뭐 200대에서 한 150대 사이 이렇게 이제 호스트가 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졌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의 호스트가 있으면 어떤 IP 어드레스를 써야 되냐면, C클래스를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거는 A클래스 하나가 있어야 돼요. A클래스 하나 있으면 대략 한 1600만 대의 호스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B클래스는 한 6만 5천 몇백 개 정도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B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B클래스 IP 어드레스가 하나 있으면 되고, A전자라는 회사는 A클래스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고, C항공부터 F까지는 C클래스가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C클래스 하나면 256개의 이제 두 개를 빼서 254대의 호스트를 붙일 수 있으니까 200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죠. 이걸 256도 C클래스 하나를 절반으로 나누면 대략 한 100, 한 50, 100, 한 30, 256개 절반이면 120, 한 6대 정도 붙일 수가 있는데, 126대가 C클래스 하나 받아서 절반으로 나누면 사용할 수 없죠. 150대도 C클래스 하나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는 이 150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클래스 하나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없으니까 결국은 C클래스를 이렇게 하나씩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건설이 150대인데 C클래스를 하나로 써야 돼요. C클래스를 반으로 나눠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C클래스가 C, D, E, F는 C클래스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B라는 회사는 B클래스 하나야, 그 A 회사는 A클래스 하나,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보한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번은 A클래스, 173번은 B클래스, 그 다음에 193번 때는 C클래스,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칭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IP 어드레스를 전부 다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전자는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 되는데, 호스트 비트가 대략 몇 비트이고, 뭐 네트워크 비트가 몇 비트이고, 그 서브넷 마스크와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 프로토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쭉 구하면 좋은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디폴트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A 클래스를 그대로, B 클래스를 그대로, C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처럼 A, B, C 클래스를 그냥 그대로 분할이나 이렇게 통합 없이 주어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풀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스에 맞게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걸 클래스풀이라고 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각각의 회사별로 호스트가 있을 때는 클래스풀 방식으로 사용하면 돼. 그러면 심플하죠?
그래서 각각을 할당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당하는 방식은 이제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반복해서 설명은 안 할게요. 자, 보면 A전자 회사는 아까 11번 네트워크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는 주어진 디폴트대로 255.000이라는 걸 쓰면 될 것이고, 호스트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이고,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바로 다음번 번호부터, 그러니까 11.001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쓰면 되고, 이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네트워크 비트를 전부 다 1로 바꿨을 때니까 255, 255, 25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는 11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1로 했을 때니까 255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고, 그 앞에 번호인 254번까지. 11.255, 255, 254번까지가 호스트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001부터 11.2525254까지 계산을 전부 다 해보면 대략 한 1600 몇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 1000만 대를 여기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B 물류 회사는 65,000대 호스트가 있고, 여기는 어떤 네트워크를 주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173.11번 네트워크를 주면 돼요. 그리고 서버넷 마스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쓰면 되겠죠. 이 네트워크에 대한 호스트 어드레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번호인 173.11.0.1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이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이 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255로 바뀌었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173.11.255, 255 이 브로드캐스트 번호이고, 이 앞에 번호가 255.254. 여기까지가 호스트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몇 개 되냐면 대략 한 65,000 몇백 개가 되죠. 그 중에 65,000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항공부터 F항공까지, F건설까지 전부 다 이제 C클래스 하나씩을 쓰면 되는데, 각각 네트워크를 193.11.1번 네트워크, 2번 네트워크, 3번, 4번 네트워크를 할당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썼을 때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 해서 원래 C클래스에 해당되는 서브넷 마스크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여기 호스트 자리가 255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은 193.11.1.255, 2.255, 3.255, 4.255로 되고, 그럼 호스트 어드레스는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다음번 번호인 1.1부터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그 앞에 번호인 1.254번까지 전부 다 254개가 되는 거죠. 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동일한 패턴이고, 전부 다 1번부터 254번까지 254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C클래스는 254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회사별로 실제로 쓸 수 있는 호스트에 대한 IP 어드레스 구했고, 그 다음에 각 그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할 때 같이 입력해야 되는 서브넷 마스크도 이렇게 나왔어요. 산출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실제 그 할당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패킷트레이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이 각각에는 A전자, B 물류해서부터 F건설까지 전부 다 회사 수가 이제 6개죠. 6개인데 이제 각각의 회사별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죠. 호스트하고 호스트 컴퓨터죠. 컴퓨터가 됐든 서버가 됐든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 연결된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시켜야 이제 통신이 되는 거니까, 일단 자기네들끼리 먼저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패킷트레이서에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할 거예요.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구현을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A 회사, A전자. 자, 여기 컴퓨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쭉 그리면은 두 대만 표시를 했지만, 이 사이에는 많은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옆에 이제 계속 있을 수 있겠죠. 쭉 가서 뭐 1000만 대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각각의 이 컴퓨터에는, 또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PC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컴퓨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A전자. 이거는 B 물류회사. 이거는 아까 C 보면 C항공, D제약, E화 뭐 해서
A, B, C, D, E, F라는 회사예요. B라는 회사는 여기 첫 번째 컴퓨터, 두 번째 컴퓨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6만 5천 개까지 갈 것이고, C항공이죠. C항공회사는 아까 몇 대였었죠? 200대. 그럼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해가지고 200대까지 가겠죠. 여기도 D, E, F도 다 옆에 계속 있는데, 우리 이제 두 개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뭐 A 회사부터 F 회사까지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이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호스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스위치로 연결하면 돼요. 스위치는 IP 어드레스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데이터가 IP 어드레스가 필요 없는 장비예요. IP 어드레스가 필요한 장비는 여기 있는 호스트. 얘네들만 지금 그림에서는 얘들만 필요하니까 여기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자 네트워크를 자기네들끼리 이제 구축을 해놨어. 이렇게 쭉 해놨죠?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통신이 될 거야. 그렇지만 A전자에서 B 물류 회사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달라요. 여기 네트워크와 A 회사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 회사가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야. 네트워크가 6개가 있는 거야, 이 그림상에서. 그럼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바로 여기다 케이블 연결하면 통신이 안 돼요. 서로 상대방을 인식 못해.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될지언정 논리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쓰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어야 돼. 이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해야 전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라우터라는 장비를 경유해서 가야 돼. A전자 회사 데이터가 저기 F건설 통신을 하려면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라우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로 가야 상대방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라우터를 갖다 놓고 서로 케이블로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자,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라우터에 각각의 이렇게 포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 케이블이 연결되는 이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도 IP 어드레스가 각각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포트는 요 네트워크하고 같은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 A전자 네트워크가 하나가 더 이제 호스트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끼리만 하나의 네트워크였었는데 이렇게 라우터를 연결하는 순간 여기 이 지점도 이 라우터하고 이 네트워크하고 같은 네트워크야. 그래서 이렇게 이 지점도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네트워크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호스트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야. 그러면 여기는 이 B 물류 회사는 마찬가지 여기도 B 물류 회사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필요해요.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여기까지. 아까는 여기까지만 네트워크였는데 라우터에 있는 한 포트도 얘네들 네트워크하고 같은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 회사도 마찬가지 여기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야 돼. 요 네트워크 중에 호스트에 입력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 중에 하나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D 회사도 여기 IP 어드레스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여기다 할당해줘야 되고 여기 A, B, C, D, E도 마찬가지고 F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네트워크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A 전자의 네트워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스트 플러스 이 라우터에 있는 이 지점까지 같은 네트워크. 그 다음에 B 물류 회사의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이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은 여기 있는 PC들 플러스 여기 있는 라우터에 있는 이 포트의 이 지점, 이 포트. C도 마찬가지, D, E, F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구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호스트 주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A부터 F까지 다 이렇게 할당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1번, 여기는 1번부터 254, 1번부터 254, 1번부터 254 다 쓸 수 있었죠. 이 IP 어드레스를 하나씩 할당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1.001부터 11.002, 11.003 해가지고 쭉 가서 11.255, 255, 254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쓰면 돼요. 가장 첫 번째 번호를 어디다가 주느냐? 여기다가 일단 줬어요. 여기 첫 번째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번호, 세 번째 번호,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계속 연결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 번호, 다섯 번째 해서 쭉 가서 1600 뭐 몇만 개까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림 위로 올라가 보면 서브넷 마스크는 255.000을 줬겠죠. 호스트 어드레스는 001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11.001부터 시작을 다 2, 3 이렇게 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전부 다 똑같이 255.0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B회사를 보죠. B분류회사. B분류회사는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173.11.01부터 173.11.255, 254까지 쓸 수 있는데 이제 앞에 번호부터 차근차근 쓸 거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넣는 거죠. 다시 와보면 173.11.01 173.11.02 03 또 계속 있으니까 04, 05, 06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브넷 마스크는 255.250.00 여기도 똑같이 서브넷 마스크는 다 같은 네트워크이면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씩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올라가 보면 C 회사는 193.11.1.1부터 1.254까지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자 192.11.1.1 1.2 1.3, 1.4, 1.5 이렇게 나갈 것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이 다 똑같이 들어가죠. D 회사도 마찬가지죠. 192, 11.2.1, 2.2, 2.3 여기 2.1은 여기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2.2, 2.3 서브넷 마스크 E도 마찬가지예요. 3.1, 3.2, 3.3 서브넷 마스크 F도 마찬가지예요. 4.1, 4.2, 4.3, 4.4, 4.5 이렇게 가겠죠? 서브넷 마스크는 똑같이 다 255, 255, 255, 0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요 네트워크를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트워크는 그 강의 자료실에다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패킷트레이서 파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IP 어드레스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나는 직접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다 그릴 테니까 참조를 한번 해봐요. 자, 먼저 PC. 자, 먼저 엔드 디바이스에 여기 엔드 디바이스에 가보면 PC들이 많이 있죠. 얘를 하나씩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저번에 해봤으니까 기억나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시간 없고 바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A, B, C, D, E, F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이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스위치예요. 네트워크 장비로 가서 여기 두 번째 스위치들이 있어요. 스위치 중에 제일 오른쪽 거 쓰죠. 똑같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남아있어 표시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ESC를 누르거나 여기를 다시 누르거나 해제하고 케이블 연결해야 되겠죠. 자, 여기 커넥션으로 가서 스위치와 PC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스트레이트 스루라는 케이블을 써요. 클릭해서 그냥 하지 말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서 먼저 아무데나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어느 포트에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패스트 이더넷에다가 하면 돼. 똑같이. 자, 패스트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 여기 스위치 패스트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에 스위치에서는 어느 포트든지 상관없어요. 패스트 이더넷. 이렇게. 패스트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ESC 눌렀어요. 이건 됐고 이제 라우터 넣어야 되겠죠? 라우터로 가서 라우터 중에 성능이 제일 좋은 게 숫자가 제일 높은 게 대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28 하나하나 얘를 쓰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놓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연결하면 되는데 똑같이 케이블도 라우터와 스위치는 종류가 달라.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루야. 그래서 클릭해서 얘네들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연결해야 되는데 한번 클릭하려고 딱 보니까 이더넷 포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죠. 두 개 연결하고 나머지 연결이 안 되죠. 전부 다 패스트 이더넷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ESC 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연결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클릭하고 전원을 먼저 이렇게 꺼줘요. 끄고 이더넷 포트가 현재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랜카드가 포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면 여기 네트워크 모듈 여기 피지컬에 가보면 이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에 가보면 NM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네트워크 모듈 이 말이야. 그리고 H로 시작하는 하이 스피드 와이디어 인터페이스 카드는 이거는 시리얼 카드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시리얼 포트예요. 시리얼 포트가 아니고 네트워크 모듈에서 그러니까 랜 카드니까 네트워크 모듈에서 여기 패스트 이더넷이라는 말이 얘네들 FE라는 말이 하여튼 그런 의미고 네트워크 모듈 중에 여기 보면 다 두 개짜리 이 두 개짜리예요. 클릭해 볼까요? 그럼 포트가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는 있고 네 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두 개짜리 얘도 두 개짜리예요. 두 개죠. 얘는 하나짜리예요. 1FE 얘도 하나짜리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4,2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모듈 4개짜리. 4개짜리인데 얘는 이더넷 포트야 그냥. 하나, 둘, 셋, 4개죠? 얘를 끼우면 돼. 다른 것들은 모듈이 아니고 그래서 4개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사이즈가 맞죠? 여기는 안 맞아요. 여기다가 딱 놓으면 되고 4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줘. 오케이. 그 다음에 닫으면 돼요. 자, 그럼 연결 한번 해볼까요? 다시 가서 쫙 가서 클릭을 해보니까 주룩 4개가 더 생겼는데 조금 다르죠. 얘는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해서 0으로 시작하고 0번, 1번이 있고 얘는 이더넷 해가지고 1로 시작하고 0번부터 0, 1, 2, 3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패스트 이더넷이 속도가 빨라. 이더넷은 속도가 늦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우리는 이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하니까 자, 실제 라우터를 여기서부터 패스트 이더넷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연결할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대신 기억은 잘해야 돼. 여기가 패스트 이더넷 0/1 그 다음에 0/0 0/0 그 다음에 이더넷 1/0 1/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순서대로 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맞게 이 포트에다가 이제 각각 IP 어드레스를 넣어야 되니까 서로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왼쪽부터 하나대로 위에서부터 넣을게요. 00 해서 아무 데나 꽂으면 돼요. 또 여기도 그 다음 두 번째 거 01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1 12 13 이렇게 순서대로 꽂았어요. 이렇게. 자, 그럼 ESC 이렇게 연결하면 됐어요. 근데 보니까는 저기 라벨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라벨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옵션에 가서 프레퍼런스에서 show 링크 라이트는 현재 저기 꺼졌는지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show 라벨을 지금 연결된 라벨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거면 클릭하면 이게 보여요. 그럼 이제 보면 돼요. 하나씩 이게 물고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우리가 뭔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레벨도 필요 없고 이 정도만 하죠. 필요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싶으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는 FA0죠. 패스트 이더넷 00 연결돼 있구나. 얘는 패스트 이더넷 01에 연결돼 있구나. 얘는 이더넷 1/0에 연결돼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여기 패킷트레이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뭐 이제 현장에서 볼 때에는 그 라우터 뒷면에 보면 라우터가 실제 라우터 장비 뒷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이렇게 스위치에 케이블에 이렇게 연결돼 있을 테니까 이 케이블에다가 라벨링을 달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뭐 무슨 A 회사, 얘는 B 회사, 얘는 뭐 C 회사 이렇게 같다라는 걸 표시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 쉽게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 가지고 쭈르륵 따라가 봐야 돼.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럼 옥상 가서 천정 뜯어가지고 가는 거 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보통 라벨링을 다 해놓는 거예요. 케이블에다가.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은 다 됐죠? 자, 근데 여기 불편하니까 이제 이 라벨은 없앨게요. 없애고, 뭐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를 넣으면 되는데, IP 어드레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잘 기억을 했다가 넣으면 돼요. 자, IP 어드레스 넣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샘플로 간단하게 보여줄게요.